안녕하세요. 오늘 또 화폐에 담긴 문화유산, 특히 선비들의 삶에 대한 것을 전시간에 이어서 1,000원짜리의 그 도안으로 된 그 퇴계선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바로 퇴우 이선생 진적이라고 하는 유물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그쳤는데, 이번 시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우 이선생 진적이라 할 때 퇴우는 퇴자는 퇴계고 우자는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 두 선생님의 진적을 이제 이렇게 모은 책이 바로 이제 퇴우 이선생 진적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에는 4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에서 볼 수 있는 겸재정선의 계상정거도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무봉산중도라는 그림, 그 다음에 풍계유택도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인곡정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유물은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진품명품, 다른 데서 이렇게 경매에서 나왔습니다. 진품명품이 아닌 경매장에서. 그때 이 경매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경매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뭐 간단하게 얼마 주시면 이런 유물을 사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 이 가격을 짐작을 아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전략상 제가 시작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하시니까 놀라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32억인가로 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퇴계선생의 어떤 그런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우 이선생 진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000원짜리 계상정거도에 보시면 집이 하나 있고 집에서 선비 한 분이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 책을 읽고 계신 분은 당연히 퇴계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퇴계선생이 무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데 그 책이 무엇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바로 이 퇴우 이선생 진적에 있는 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우 이선생 진적도에 보면 우암 송시열이 이 유물을 보고서 느낀 소회를 적은 글이 있습니다. 송시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조의 예속논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예속논쟁하면 바로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 송시열은 대단한 학자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어떤 학자 인물을 말하는 자자, 그래서 공자맹자 주자 하듯이 자자가 붙은 유일한 분이 바로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자라고, 퇴계선생이나 일곡선생도 뭐 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송자라고 불리는 그럴 정도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면서 또 대단한 사회가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송시열의 어떤 또 필치를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퇴계 회암서 전료 진적을 보고서 송시열이 내가 이 진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게 됐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글입니다. 이때 회암서 할 때 회암은 주자의 호입니다. 주자가 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암입니다. 호 자체로만 보면은 이건 도교적인 색채, 도가적인 색채가
있는 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회암, 즉 주자서조료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암서 전료라고 하는 텍스트는 바로 주자가 그때 당시 수없이 많은 그 학자들과 당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편지 가운데 퇴계 선생이 워낙 편지가 많으니까 퇴계 선생이 이런 정도의 그 편지 같으면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고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절해서 요한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런 그 퇴계 주자의 그런 편지 글을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모아서 만든 텍스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자서 전료라고 하는데, 주자를 높여서 이제 그 회암서 전료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암서 전료를 얻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박자진이라고 하는 이 진사가 이제 이 이왕 퇴계 선생의 회암서 조료 서문의 초본 진작을 이렇게 우암 송시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우암 송시열은 무봉산중에서 제2차 예성 논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퇴계서 조료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퇴계서 조료가 어떻게 이 박자진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전해졌는가라고 할 때, 이 박자진의 이제 장인이 바로 이제 홍유형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퇴계 선생의 외현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얻은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네 개의 그림 가운데 현재 보고 4개의 글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000원짜리에 있는 계산전과 그다음에 이제 무봉산중인데,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우암 송시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혹시 박자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풍계유택도와 이제 인곡정사. 인곡은 이제 인왕산 계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인왕산 계곡에서 겸재정선에 이제 이렇게 그 은거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인곡유거, 그 칼, 조용할 유자입니다. 인왕산 계곡에서 내가 조용하게 이렇게 머물면서 살고 있는 전경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인곡유거도인데, 이게 겸재정선으로 이렇게 추측되는 인물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나무 등걸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색깔도 그렇고 아마 그 봄철에 어떤 인왕산 아래의 전경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퇴계 선생을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 진퇴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퇴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자와 맹자가 말한 진퇴관입니다. 공자는 은거이 국이지라는 말을 합니다. 은거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뜻을 펼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줄여서 이제 또 은거구지라고도 하고 또 줄여서 은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은거하면서 차후에 펼칠 뜻을 이렇게 닦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를 행함으로써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리, 학문을 세상에 펼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런 그 은거구지 또는 은구라고 하는 말은 이후에 이제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은일적 삶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실천적으로 보였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주자입니다. 주자가 이제 무의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무의정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개의 강의실, 내지는 이제 숙소를 마련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구제, 이제 은구실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무의산은 도교 인물들이 살았던 산이었는데, 주자가 그 무의산에 머물게 됨으로써 바로 유교의 또 성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이야기했던